저는 높은 연봉, 요게 가장 큰 또 장점입니다. 건축가보다 높다. 훨씬 높은 연봉. 훨씬 높다 건축가. 네. 게린데 건축학과 없어요.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면 지금 어쩌시려고 지금. 안녕하세요. 대학생 MC 꼴발진학 캐스터 오승열입니다. 이공계열 전성시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토목.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한 이 상황에서 오늘 토목학과가 어떤지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림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준경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환경공학과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를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담당 유찬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가 건설환경공학과인데요. 이름이 이제 사실 토목과잖아요. 네. 흙토, 나무, 뭐 그냥 흙과 나무? 도대체 이게 뭐지? 뭐 배우는 거지? 토목과가 도대체 뭔지, 뭘 배우는 건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물들을 만드는 이런 전공하는 데가 토목공학과. 개인이 주택을 만들고 아니면 빌딩을 만드는 거는 건축공학과.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이라든지 업계에 종사하신 분 후기를 찾다 보니까 민간의 돈을 이렇게 수주해 오는 것보다 정부 예산 타오는 게 더 쉽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지금처럼 뭐 이제 건설 경기나 주택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감이 많이 줄어들고 뭐 그런 영향들이 상대적으로 더 클 거고, 국가 예산을 따다가 일을 하는 저희 토목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경기의 부침의 영향이 조금은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일정 비율들은 이런 저희 공공시설물을 새로 만들거나 관리하는 데 예산을 항상 책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일은 또 있고 취직할 수 있는 자리들도 항상 열려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또 차이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 대학이나 학과가 좀 어디라고 생각드나요? 대림대 건설환경공학과의 경쟁 대학은 어디다? 저희 대림대 건설환경공학과의 경쟁대학은 사실은 인서울 4년제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과들입니다. 수도권에서 계속 취업률 1등 하고 있고요. 뭐 전문대 중에서는 경쟁 상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취업률 1위라고요? 네. 어떻게 취업률이 좀 1인가요? 저희 뭐 대림대 2,000명 이상의 전국 대학 중에서 80.6%로 대림대 전체가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건설환경공학과는 지금 최근 4, 5년째 86% 이상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수도권 전문대의 건설환경공학과들을 놓고 볼 때도 최근 4, 5년째 1등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대 전체가 취업률이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1위다. 네네. 경기 남부 지역에 그러면 이렇게 토목을 배우는 건설환경공학과가 뭐 더 개설된 학교가 없나요? 하나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선호가 떨어져서 없어진 건데 그럼에도 학교가 좀 아직 버티고 있고 취업률이 또 1위로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또 뭔가요? 아무래도 저희 졸업생들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취업 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취업처를 여러 개를 놓고 고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현장 가면 보통 한 4,500 정도부터 연봉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공대를 졸업한 공대의 다른 과보다도 연봉 수준이 높다라고 자신할 수 있고요. 50대 초반에 나와야 되는 게 대기업의 현실이지만, 근데 이제 저희 토목 쪽은 그 나이가 되면 오히려 더 고액의 연봉에 더 좋은 자리로 골라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쭉 갈수록 오히려 나의 경력이 쌓일수록 나의 진가가 더 발휘된다. 나중에 기사나 기술사 같은 자격증만 취득을 하시면 은퇴 없이도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취업으로 넘어가서 네. 그 86%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 취업하나요? 이게 그렇게 시공회사로 보면 DLENC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중견 기업 정도에 해당되는 저희 뭐 대보건설이나 범양 ENC 같은 매출액 한 1,000억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중견 기업 쪽으로 많이 가고요. 강남권에 있는 그 설계 회사들, 뭐 도화, 유신, 그런 삼보기술단, 뭐 그런 설계 회사들, 측량이나 지리정보 업체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아마 저희 시공 분야가 한 40% 정도, 설계 분야, 토목 설계 쪽 분야가 한 40% 정도,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이나 측량 지리정보 쪽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학생들 성향에 따라 네네. 나눠져 가는 건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성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 공무원이나 도공무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철도공사라든지 뭐 도로공사,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현장 근무예요. 이게 어머니들 학생들은 현장 근무를 또 안 좋아하거든요.
현장 근무에서 오는 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솔직하게 한번 까주시죠. 현장 생활이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지방의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합숙을 하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새는 이제 신세대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공회사들도 전부 최신식의 1인 1실 기준으로 운영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사실은 뭐 여학생들도 현장을 꼭 가겠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현장. 여학생이요? 네. 그런 생활도 해보고 싶고 현장 기술자로 토목에 꽂힌 현장이지 그런 맥락에서 그런 쪽을 꼭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상대적으로 건축 분야보다는 덜하지만 현장 소장이나 이제 그런 최고 책임자급들도 이제 여자 소장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상황이면 현장 근로자나 젊은 친구들은 이제 다 그만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학생들이 현장이 더 힘들잖아요. 가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인가요? 네. 네.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숙소 생활하고 삼식이 다 제공되고 주말에 서울에 집에 올라오고 하는 것들은 회사에서 다 이제 복리후생비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 모으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걸 모아서 대학원 진학이나 뭐 그렇게 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 중에 이제 글로벌 역량이 있는 학생들은 해외 취업은 좀 어떤 프로세스로 뭐 어디에 주로 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아무래도 설계의 기본적인 이제 능력이 조금 있어야 경력이 있는 한 과장급 정도, 한 6년 정도의 경력이 쌓이게 되면 그런 다양한 또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한 방에는 아니고 이제 중간에서 한번 이직으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한다. 네네. 그래서 현장 건설 현장 쪽으로는 뭐 개인의 언어 능력에 따라서 즉시 갈 수도 있고,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경력이 있어야 갈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취업으로 다시 넘어와서 국내도 한 번에 솔직히 대기업으로 졸업할 때 많이 가진 못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국내 취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국내 시공회사들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경력직들을 선호해서 필요할 때 그 경력직을 채용하는 위주로 바뀌어서 뭐 저희 졸업생 수준들에서도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자리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정규직의 신입사원 그런 위치보다는 현장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는 형태가 있고요. 보통은 중견사 이상에서 경험을 조금 한 3년에서 5년 정도 쌓고 있다 보면 대기업에서 그런 경력직 채용하는 프로세스로 해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장 근무하면은 어머니들이 또 위험하다고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좀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장이 생각보다 사실은 수도권에서 운전을 해서 우리 애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의 확률보다 적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흙 나르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적다. 여담이지만 사실은 저희과 입학생 중에 한 50% 정도는 주변에서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로 입학을 하는 입학생들이 절반쯤 됩니다. 멋지지가 않지만 나중에 보면 더 괜찮아 이렇게 추천할 만한 분야다. 가늘고 길게입니다. 반면에 현장 근무직이어서 오는 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쌓아가면서 사회를 알아간다는 느낌이 좋았다. 또 뭐 토목의 끈끈한 정이 너무 좋다. 뭐 그런 피드백들이 사실은 제일 좋고, 시드머니에 해당되는 큰 돈을 모아서 내가 공부를 더 하든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흔치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학생들이 좀 입학하면 좋을까요? 저희 학과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사실은 토목이라는 학문 자체가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1번의 인재상이긴 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졸업한 제자인데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몇 년까지 보증해 주시나요? 저희 기본적으로 5년 정도까지는 AS 가능합니다. 취업 보증 AS 가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뭐 5, 6년 된 친구들도 자기가 일을 하던 분야에서 조금 뭐 어려운 상황이나 직무를 변경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종종 연락이 오고, 또 교수님들도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네트워크들이 다 있으셔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매칭을 계속 해주고 있어서 학생들도 거리낌 없이 연락이 오고, 저희도 또 언제든지 그런 거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건설이랑 토목 중에 어떤 장점들이 다 있을까요? 건축 분야 장점, 토목 분야 장점. 제가 생각했을 때 건축 분야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을 좀 굉장히 선호하고, 이제 외형적인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고, 예쁘게 만든 것들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까, 이런 거를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건축공학과를 아무래도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은 경기에 그렇게 많이 타고 있지 않고 연봉의 시작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과의 장점을 한번 몇 개 정리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학과의 장점은 86% 이상의 수도권 1위 취업률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분야도 많고 고를 수 있는 회사가 많다는 얘기겠죠? 저는 높은 연봉, 요게 가장 큰 또 장점입니다. 건축가보다 높다. 훨씬 높은 연봉. 훨씬 높다. 건축가. 네. 계림대 건축학과 없어요.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면 지금 어쩌시려고 지금. 토목은 단순히 토목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직업군이 넓다. 내가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일할 기회도 많다. 학과 구성원들끼리 끈끈하다. 학생이나 뭐 청년 동문회나 잘하고 있다. 너무 장점만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단점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현장이 주로 지방에 있어서 그런 게 단점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토목과 나왔다고 흙나르고 인부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리를 하는 기술자로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입학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입학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저희 건설환경공학과 홍보 채널 쪽으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는 학생들이나 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들 중에서 자식들을 믿고 맡겨 주실 수 있는 학과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재밌게 같이 공부해보고 같이 고민하는 교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 물리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천천히 잘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지원해도 좋을 것 같아요. 토목과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쭉 오랜 기간 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전통의 공대과니까요. 학생들도 한번 관심 있게 알아보고 좀 지원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석 같은 학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